군맹평상, 맹인 코끼리 만지기, 교훈탄탄, 군맹평상. 군맹평상은 자기 앞에 놓인 것만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군맹평상, 겉뜻, 맹인들이 코끼리에 대해 평하다. 속뜻, 자기 앞에 놓인 것만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한다. 아주 먼 옛날 고집불통 신하들이 모여있는 왕국이 있었어. 신하들은 고집만 센 게 아니야.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지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안 했어. 얼굴만 마주했다 하면 아웅다웅 다투기만 하니 나란 일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겠어? 보다 못한 왕은 신하들을 깨우쳐 줄 꾀를 냈어. 어느 날 아침, 궁으로 들어가던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 커다란 몸집에 길쭉한 코가 달린 동물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야. 바로 코끼리였어. 그때만 해도 코끼리는 흔치 않은 동물이었어. 모두 신기한 눈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번에는 맹인들이 줄줄이 들어오네. 잠시 뒤, 왕이 맹인들을 향해 외쳤어. 그대들 앞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 한 명씩 나와서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거라. 신하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왕에게 말했지. 아니, 눈도 안 보이는 맹인들이 코끼리의 생김새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자, 어서 시작하라. 수염을 길게 기른 맹인이 맨 먼저 나섰어. 맹인은 손을 쭉 뻗어 코끼리 상아를 더듬더듬 만졌어. 미끈미끈하고 퉁퉁한 것이 꼭 무 같네. 코끼리는 무처럼 생겼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자신 있게 말했지. 이번에는 두 번째 맹인이 앞으로 나섰어. 더듬더듬 손을 내밀었는데 코끼리 귀가 만져진 거야. 맹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 넓적하고 주름이 많은 것이 곡식을 까부르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맹인은 코끼리를 타고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갔어. 하지만 아무리 만져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 맹이는 머리를 통통통 두드려도 보고 북북북 긁어도 보았어. 단단하고 꺼끌꺼끌한 것이 꼭 돌덩이 같지 뭐야. 세 번째 장님은 큰 소리로 외쳤어. 코끼리는 바위하고 똑같네요. 네 번째 맹이는 어린 꼬마였어. 팔을 뻗어 코를 만지려는데 코끼리가 그만 코를 휙휙 내줬는 거야. 꼬마 맹이는 엉겁결에 코에 매달려 쓱쓱 코를 쓰다듬어 보았어. 코끼리 코를 생각해봐. 기다랗고 쭈글쭈글 하잖아. 코끼리는 방아꽁이처럼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맹인이 코끼리에게 다가갔어.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성큼 한 걸음 나오는 거야. 맹이는 코끼리 다리에 쿵 부딪히고 말았어. 너무 놀라 코끼리 다리를 꽉 껴안았지. 다리는 한아름이나 되고 주름이 패여 있었어. 다섯 번째 맹인이 중얼거렸지. 이거 꼭 통나무 같구먼. 여섯 번째 장님은 키가 작았어. 아무리 손을 휘저어 봐도 코끼리 몸에 손이 닿지 않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위로 손을 뻗은 채 펄쩍펄쩍 뛰어올랐지. 그러자 배가 손에 닿았어. 배는 둥글게 아래로 퍼져 있었어. 코끼리 생김새는 항아리 같습니다. 마지막 장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어.
장님은 코끼리 앞으로 척척 걸어가더니 꼬리를 쓱쓱 만져보았어. 얇고 단단한 것이 꼬불꼬불 꼬여 있었지. 제가 코끼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새끼줄처럼 생긴 게 확실합니다. 맹인들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다투기 시작했어. 코끼리는 무처럼 생겼다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둥글고 넓적한 것이 항아리처럼 생겼다니까. 오호, 이 사람들 보게나 새끼줄이라도 그러는구먼.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어. 맹인들이 한 말이 맞느냐? 신하들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지. 하나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체를 두루 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느니라. 자기만 잘난 줄 알았던 신하들은 코가 납작해졌지. 군맹평상은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야. 자기 앞에 놓인 것만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할 때 쓰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군맹평상. 맹인들이 코끼리에 대해 평하다. 무리군, 군맹평상. 무리군, 눈멀맹, 평할평, 코끼리상. 군맹평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열반경에 나오는 말로 인도의 설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한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사물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겉모습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서 제멋대로 결론짓고 게다가 제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좁은 생각으로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집착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고 남의 생각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야기 속의 코끼리가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맹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풀이해요. 즉, 보통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혹은 제각기 석가모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왕은 맹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나요?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맹인은 무엇과 닮았다고 말했나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맹인은 무엇과 닮았다고 말했나요? 생각 다지기. 눈으로 보지 않고 사물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으로 만져보는 것 말고 다른 방법들을 말해보아요. 상상 펼치기. 눈을 감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져보는 상상을 해보아요. 악어는 무엇과 같고, 사자는 무엇과 같고, 또 뱀은 무엇과 같을까요? 한자 이야기. 얼굴면.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이 남았어요. 면접. 얼굴을 마주 대함. 직접 만남. 그는 공부는 못하는 반면에 운동은 잘했어요. 반면. 앞에서 말한 어떠한 사실과 반대되거나 다를 때 쓰는 말. 코끼리상. 코끼리는 동물학자인 삼촌의 오랜 연구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에요. 상징.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눈목.
전국 우승은 우리 탁구부의 목표예요. 목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어제 본 영화의 제목은 타이타닉이었어요. 제목. 작품이나 보고서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 손수.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죄송합니다. 어제는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귀이. 귀가 너무 아파서 내일은 꼭 이비인후과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이비인후과.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학 분야. 그는 키가 크고 미남이라 남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이목, 귀와 눈, 혹은 남들의 주의. 머리두. 아버지의 말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 생각의 시초 혹은 마음속.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선수가 선두로 나섰어요. 선두, 맨 앞. 코비. 그는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하게 생긴 미청년이었어요. 이목구비.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그것을 중심으로 본 얼굴의 생김새. 병원에 갔더니 비강에 염증이 생겼대요. 비강, 코 속. 다리 각.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각본상을 탄 작가의 수상 소감이 나오고 있어요. 각본.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면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삼각대. 기구를 얹어 놓기 위한 받침대로 세 발이 달려 있음. 배복. 복통이 심해서 공복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해요. 복통. 배를 앓는 병. 공복. 음식을 먹지 않아 속이 비어 있는 상태 혹은 그 뱃속. 꼬리미. 저 소설책의 말미에는 작가의 후기가 쓰여 있어요. 말미. 끝부분. 국어시험을 보는데 하나의 어간을 두고 다양한 어미를 활용하여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미,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변하는 부분. 다툴쟁, 전국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경쟁,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룸. 6.25 전쟁.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싸움 혹은 극심한 경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리석을 우. 만우절은 4월 1일이에요. 만우절. 양력 4월 1일로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우매한 백성. 우매.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손수, 귀이. 손바닥과 귀의 모양에서 따왔어요. 코끼리 상. 코끼리의 모양에서 따왔어요. 사족. 뱀의 발을 그린 머슴. 교훈탄탄. 사족. 사족이란 공연히 안 해도 될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뜻이에요. 사족. 겉뜻. 뱀의 발. 속뜻. 공연히 안 해도 될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친다. 따스한 봄날, 황부잣집 머슴들이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어. 얼얼러 상사디야, 어여루 상사디야. 한 일자로 쭉 늘어서서
입구자로 자꾸자꾸 심어갈제. 이내 말 좀 들어보소. 누군가 큰 소리로 앞노래를 흥겹게 먼저 부르면 모두들 입을 모아 후렴을 흥얼흥얼 따라 불렀지. 얼롤로 상사디야, 어여루 상사디야, 어에 에헤루 상사디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절로 어깨춤이 덩실덩실.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거든. 어느새 그 넓은 황부자 논이 온통 파릇파릇 물들었지. 부자부, 놈자, 돈이나 값비싼 물건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어슬렁어슬렁 뒷짐지고 나온 황부자. 모내기 끝낸 논을 보니 기분이 좋아서 희죽희죽. 다들 애 많이 썼네. 내가 오늘은 특별히 귀한 술을 상으로 내올 테니 사이좋게 나누어 마시게나. 머슴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기다리는데 황금 술병에 담긴 귀한 술이 나왔어. 향긋한 술 냄새에 침 넘어가는 소리만 꼴깍꼴깍.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술병은 저렇게 작으니 병아리 오줌처럼 찔끔찔끔 맛만 봐야 될 판이었지. 그때 머슴 중에서 가장 영리한 갑시기가 말했어. 저걸 감질나서 어떻게 마셔? 괜히 입맛만 버리지. 그러지 말고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저 술을 몽땅 마시는 거야. 어때? 모두들 좋다고 얼싸절싸 박수를 쳤어. 박수, 칠박, 손수, 기쁨, 찬성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일.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지? 글쎄, 무슨 내기가 좋을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마침 뱀 한 마리가 풀숲 사이를 쓱 지나갔어. 그러자 머슴 중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을시기가 옳다구나. 무릎을 치며 말했지. 뱀 그리기 내기를 해봄세.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이 술을 혼자 다 마시는 걸세. 모두들 좋다고 한 목소리를 냈어. 자, 지금부터 그리는 거야. 시작! 시작. 처음 시, 지을 작. 어떤 일의 처음 단계. 그러자 모두들 말 한마디 없이 나뭇가지 하나씩을 들고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막상 뱀을 그리려니 날마다 보던 뱀 얼굴도 생각이 나질 않아. 뱀이 어떻게 생겼더라? 지나가던 뱀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옆 사람 그림을 슬쩍 넘겨보는 머슴도 있었지. 그림 잘 그리는 을식이야 쓱싹쓱싹 금세 뱀 한 마리를 그려냈지. 을식이 다른 머슴들을 돌아보니 아직 생각에만 잠긴 친구도 있고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친구도 있어. 가장 많이 그린 갑시기도 겨우 뱀 머리만 달랑 그려놨네. 그러고 나니까 좀 싱겁거든. 좋아, 아예 발까지 그려주지. 을식이는 쓱싹쓱싹 뱀의 발까지 다 그린 다음 술병을 집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 이 술은 내 술이야. 너희들이 뱀 몸통만 그릴 동안 난 뱀의 발까지 다 그렸다고. 하하하하. 그런데 갑시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을식이 손에서 술병을 빼앗으며 외쳤어. 예끼 이 사람아, 뱀한테 무슨 발이 있어? 혹시 발 달린 뱀 본 사람 있어?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참나, 뱀한텐 발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네 그림은 뱀 그림이 아니지. 이 술은
내 술이야, 내 술. 갑식이가 황금 술병에 든 술을 혼자 꿀꺽꿀꺽 마실 동안 을식이는 발이 달린 뱀 그림만 멍하니 내려다 보았지. 다른 머슴들이 웃으며 말했어. 그러게, 뱀의 발은 왜 그렸나? 하하하. 을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지. 그날 이후로 을식이는 다시는 뱀의 발 따위는 그리지 않았어. 호랑이의 뿔도 고래의 날개도 절대로 그리지 않았지. 하하. 사족이란 뱀의 발이란 뜻으로 공연히 안 해도 될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칠 때 쓰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사족, 뱀의 발, 사족, 김뱀사, 발족. 사족은 전국책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초나라의 소양이라는 사람이 위나라를 친 여세를 몰아 제나라까지 치려고 했어요. 초나라가 제나라를 친다는 소문이 돌자 제나라에 사는 진진이라는 사람이 소양을 찾아갔어요. 소양을 설득하여 제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진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집 머슴들의 술 내기 이야기였어요. 머슴들이 조금씩 나누어 술을 마셔야 할 형편이 되자 뱀 그림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술을 다 마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머슴이 뱀의 몸통에 발까지 그렸다며 술을 먹으려 하다가 다른 머슴이 발이 있는 뱀은 뱀이 아니라고 해서 내기에서 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마친 진지는 소양에게 제나라를 치려다가 싸움에서 실수를 한다면 뱀의 발을 그리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진진의 말에 소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군대를 철수시켰지요. 사족은 쓸데없는 군일을 하다가 도리어 실패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소극적 부정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적극적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낯글자로는 뱀사를 주로 쓰지만 고사성어 사족에서는 김뱀사를 씁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모내기를 한 머슴들에게 주인이 준 것은 무엇인가요? 머슴들은 어떤 내기를 하였나요? 을식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갑식이가 웃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 다지기. 머슴들은 술을 먹기 위해 뱀을 그리는 시합을 했어요. 만약 모두 똑같이 발이 없는 뱀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그린 머슴이 이긴 걸까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머슴들이 다른 내기를 하였다면 어떤 내기를 하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한일. 의견을 통일해봐요. 통일.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 혹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듦. 언행일치. 일치.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남 없이 같거나 들어맞음. 입구. 영화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입구. 들어가는 통로. 인구 증가. 인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노래가. 곡의 가사를 붙였어요. 가사.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 수군가는 재치있고 해학적인 내용의 판소리예요. 수군가. 고전소설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
부자, 부자부, 놈자. 돈이나 값비싼 물건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비슷한 말, 부호.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 재산가, 재산이 많은 사람. 술주, 음주, 음주운전 단속. 음주, 술을 마심. 아버지는 반주로 맥주를 꺼내셨어요. 반주, 밥을 먹을 때 곁들여서 한두 잔 마시는 술. 박수, 칠박, 손수. 기쁨, 찬성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일. 비슷한 말, 갈채. 외침이나 박수 따위로 찬양이나 환영의 뜻을 나타냄. 반대말, 야유. 남을 빈정거려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 뱀사, 내일 아침 4시경에 찾아뵙겠다 전해라. 사시, 12시에 여섯째 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말함. 을사조약은 고종황제가 끝까지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예요. 을사조약,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시작, 처음 시, 지을 작. 어떤 일의 처음 단계. 비슷한 말, 출발. 어떤 일을 시작함 또는 그 시작, 혹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반대말, 끝.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혹은 순서의 마지막. 발족, 그는 선생님의 수족 같은 존재였어요. 수족, 손과 발, 혹은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수갑과 족쇄를 찬 사형수, 족쇄, 죄인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 그림화, 그 화가는 이번 달에 화집을 낼 생각이에요. 화집, 그림을 모아 엮은 책. 고흐의 수채화, 가지 달린 버드나무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수채화,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뱀사, 뱀이 몸을 사리고 꼬리를 들이운 모양에서 따왔어요. 개견, 개가 짖는 옆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호랑이 호, 호랑이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코끼리 상, 코끼리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예요.